여기 인간 GMO도 허용할 건가? 인간 GMO. 유럽에서는 이게 불법입니다. 범죄입니다. 그래서 어떤 농부가 이제 GMO 키우는 게 발각이 돼가지고 이게 처벌받았습니다. 근데 그 농부는 나는 GMO 심은 적이 없다. 근데 이게 왜 날라왔는지 모르겠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근데 카나다도 어떤 농부가 GMO 키우다 또 발각이 됐습니다. 카나다는 왜 조사를 하는가 하니까 GMO를 키우는 사람은 로열티를 내야 되기 때문에. 유럽에서는 처벌받아야 되기 때문에. 서로 다릅니다. 근데 거기도 농부가 이야기해요. 나는 키운 적이 없는데 이게 왜 내인데 났는가?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농부가 이야기한 게 사실이라 그럴 것 같으면 그 미국 학자가 하는 말 맞지 않다. 퍼져나간다는 건, 안 퍼져나간다는 건 맞지 않다는 거고요. 유럽 사람들이 한 말이 맞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사람도 이제 앞으로 GMO 만들려고 이제 노력할 겁니다. 아마 그럴 수도 있을 겁니다. 지금 워낙에 생물공학이 기법이 발달해가지고 우리 유전자를 조작한다 그러잖아요. 사람도. 그러니까 애를 골라낼 수 있다 그러잖아요. 그 사람 유전자를 GMO를 만드는 것도 그럼 허용할 건가? 그 사람들이 지금 생물공학자들 엄청 고생을 많이 합니다. 뭐 사람 잘 먹이려고 이제 뭐 살, 보리, 콩, 밀 이런 다 GMO 만들지요. 상추, 배추, 고추 그것뿐인가요? 뭐 돼지, 닭, 소 그렇게 다 하지 말고 막 사람을 막 GMO로 만들어 버리면 간단할 건데 그냥 사람을 GMO로 만들어 가지고 우리가 막 광합성화도 해버리면 식물 유전자 갖다 놔. 그럼 여러분 뭐 그래 안 먹을 수도 돼요. 배고프면 햇빛만 쬐면 됩니다. 그럼. 그 머리 염색할 필요도 없어요. 봄에는 연두색, 여름에는 초록색, 가을에는 노란색, 빨간색. 겨울에는 곰 유전자 넣어가지고 뭐 겨울 잠자도록 하면 되잖아요. 그럼 식량도 축 안 내고. 그거 용납할 건가? 제가 물어보는 겁니다, 그게. 그래서 얼마 전에 미국에서 사람 간을 가진 돼지를 만드는 데 성공했다 이렇게 기사가 났습니다. 실제로 키우진 안 하고 그 배아까지만 전 단계까지만 딱 완성했다 이렇게 나왔습니다. 그게 황우석 박사가 옛날에 만들려고 막 노력하던 건데 그 후원해 달라고 하던 건데 그게 바로 미국에서 이제 됐다 그럽니다. 그렇게 하기 위해서 어떻게 하는 건가? 돼지 세포를 빼가지고 거기다가 유전자를 이제 핵을 빼내가지고 그다음에 사람의 간을 만드는 유전자를 골라냅니다. 그거를 박테리아에 넣어가지고 막 번식시키고 간 하나만 해가 안 되겠죠. 간에 달린 연관기관들 다 해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얼마나 될지 모르겠어요. 그 양이 얼마나 될지. 그거를 빼내가지고 박테리아에 넣어가지고 정수시켜가지고 그거를 이제 돼지 유전자 섞어가지고 그래가지고 돼지 몸에 그 난을 이식시켜 그렇게 탄생하는 게 그게 이제 사람 간을 가진 돼지가 됩니다. 그래서 이제 사람 간이 안 좋으면 그거를 딱 이식하면 된다. 돼지 잡아가지고. 근데 제 질문이 그겁니다. 그러면 사람 유전자를 돼지 그만큼 섞었으면 이거는 몇 퍼센트 돼지고 몇 퍼센트 사람인가? 90% 돼지고 10% 사람이다. 그런 사람 돼지는 그냥 잡아도 되는가? 아일랜드 영화 혹시 봤나요? 아일랜드. 거기다가 보면 자기 복제 인간을 만들어가지고 거기다가 나중에 자기 장기 이상 생길 때 갖다 쓰기 위한 거 아닙니까? 이제 이거는 사람하고 돼지만 달랐다는 게 그 똑같은 문제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사람 돼지 만드는 거나 생물 복제하는 건 아주 비슷한 점이 있습니다. 생물 복제를 이렇게 해가지고 이게 돌리가 이게 죽어가지고 이게 박제를 만들어 놨는데 어떻게 해서 이걸 만드나 하니까 복제양은 생물 복제하는 방법이 이렇습니다. 난자하고 정자가 만나고 수정란이 되면 그 착상하면 바로 애가 됩니다. 근데 그 난을 빼가지고 그 세포 핵을 빼냅니다. 세포 핵을 빼내고 그 다음에 다른 세포 핵을 내 복제 인간을 만들려면 내 세포에서 핵을 빼가지고 거기 세포의 핵을 빼내고 그 핵을 여기다 집어넣는 겁니다. 그러면 이거를 난을
여자 자궁 착sun시키면 그러면 내가 똑같은 사람이 태어나는 거예요. 그게 이제 복제인간입니다. 양도 그렇게 해서 만들었습니다. 요거는 이제 난자, 수정난자, 수정란을 가지고 이용한 거고, 수정란을 이용 안 하더라도 체체포에서 빼가지고, 세포 채취해가지고, 거기를 세포를 배양해가지고, 거기다가도 똑같이 세포 핵을 빼내고, 이거를 이제, 분열하도록, 세포 분열하도록 하면 그게 되는 거예요. 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이제 생명복제. 그러니까 태어난 게 이제, 돌립니다. 복제형 돌립니다. 이거를 이제 하는 방법에 보면 안에 세포에서 핵을 빼내고 다른 핵을 집어넣는 게 사람 손으로 합니다. 손으로. 그 아주 자그마한 걸 손으로 하거든요. 그래서 한국 사람이 아주 이거 잘하는 이유가 한국 사람이 손가락 제조가 너무 좋아가지고 쇠젓가락 쓰는 사람이 한국밖에 없잖아요. 유럽 사람들은 손가락에 굵어가지고 젓가락 집을 줄도 몰라요. 근데 이거 할 줄 모르는 거예요. 그래서 한국 사람이 아주 기술 앞선 게 너무 손까지 제가 좋아 이거를. 그래서 한국 사람이 해내는 겁니다. 치료용 단백질 만드는 거. 아까 젖소 나왔잖아요. 젖소 이제 우유에다가 이약품 만들도록 하는 거는. 그 이약품 만드는 건 이제 뭐 다른 곰팡이나 다른 데 보면 나오는 거 있잖아요. 다른 생물들이 만드는 거 있잖아요. 그 유전자를 이게 소가 가질 수 있도록 이렇게 해내는 겁니다. 그 유전자를 복제를 해가지고, 그래가지고, 이게, 소 유전자 집어넣어가지고, 그래서 탄생하면 그 우유에 그걸 가져온다는 겁니다. 그 다음에, 줄기세포를 좀 이야기하려고 하는데, 줄기세포는 우리, 수정란이 이제 세포 분열을 합니다. 8번까지 분열할 때까지는 그냥 세포지 아무것도 안 해요. 근데 그거 지나면 꼭 같은 세포가 어떤 세포는 피가 되고 어떤 세포는 근육이 되고 어떤 세포는 골수가 되고 이게 다 달라집니다. 가는 데 따라가지고. 그 갈라지기 전까지를 줄기세포라 그래요. 줄기세포. 그래서 줄기세포를 빼내려면 이제 수정란에서 8번 세포 분열 14일이나 15일쯤 돼요. 8번쯤 돼요. 그때 전에 딱 끊어야지 그때 그게 세포는 아무거나 다 될 수가 있습니다. 그걸 줄기세포라 그래요. 그 지나면 이제 사람도 보면 이제 팔도 만들어지고 다리도 만들어지고 하니까 이제는 그거 손대면 안 된다. 이렇게 이제 많은 사람들이 끄는 거죠. 그래서 이제 문제는 그겁니다. 여기 8번 복제할, 세포 분열할 때까지. 그럼 8번 세포 분열하기 전에는 그러면 사람이 아니라고 봐야 되는가? 사람은 언제부터 사람인가? 자궁에서 밖에 태어날 때가 사람인가? 안 그러면 자궁 있더라도 세포 분열해가지고 손 생기고 눈 생기고 머리 생기고 그때 사람인가? 안 그러면 수정 한 단계가 사람인가? 언제부터 사람이라고 보면 좋아요? 안 그러면 뭐 수정하기 전부터 막 그냥 난자가 있으면 그게 사람인가? 언제부터 사람이라고 생각해요? 일반적으로 탄생해야 되지 않나요? 탄생하고 난 뒤에. 그전에는 이제 사람이 아니라고 보고. 개념. 우리, 아가씨, 네? 저도 그렇게 생각해요. 저도, 예, 앉으시면. 예? 수정남부터. 여기는 어떻게 생각해요? 변태가 생기면서. 아, 그러니까 생기는 게 언제가 생긴 거? 예? 뱃속에서부터. 뱃속에서부터. 뱃속이 언제부터? 수정된 때부터. 안 그러면 세포 분열해가지고 팔다리 생기면서부터인가요? 파들 생길 때부터. 그때는 이제 줄기세포 요거 좀 이용해도 되겠네, 그러면. 요 빼내가지고. 저 뒤에 총각님 언제부터 생긴 것 같아요? 팔다리 막 생기부터. 예, 그때부터 생명이다. 그래서 이제 사람마다 이제 다 다르잖아. 태어나야, 자궁 밖에 나와야 생명이다. 한 사람도 있고. 목사님은 언제부터 생명이라고 봐요? 두 분은 이유는 같이 일지 모르겠는데. 수정된 때부터. 국장님은? 수정된 때부터. 그래서 많은 사람이 수정된 때부터 생명이다. 이래 보는 사람이 많기 때문에, 그 낙태를 이제 하면 안 된다는 사람은 이제 저런 분들이고, 낙태도 괜찮다 하는 사람들은 어렵지요. 이 태어나기 전에는 생명이 아니다. 이래 보는 거겠죠. 그리고 이제 줄기세포까지 실험해도 된다는 사람들은 줄기세포 때까지만, 그때까지만 생명이다. 근데 이게 이제 41번 분열하면 이제 애기 태어나면 되게
근데 문제는 14일쯤이래 그랬는데, 14일쯤, 8분쯤, 그 경계가 언젠가 하는 겁니다. 우리 확실히 모르는 거예요. 사실은. 그 경계는 아주 애매합니다. 그래서 딱 때가 내기 어렵다. 그래서 요 줄기세포를 넣으면 이제 치료할 수 있는 병이 많이 있다고 봅니다. 그래서 아주 백혈병이라든지, 여기도 안 써져 있네. 뭐 백혈병이라든지, 그러면 루게릭병, 그런 거 치료할 수 있다고 봐요. 그래서 그런 불구로 태어난 자식을 가지고 있는 부모들은 이 줄기세포 연구, 황우석 박사한테 아주 열광했죠. 이거 연구가 빨리 좀 낫게 해달라고. 근데 생명복잡한데 상당히 어려운 문제가 있습니다. 이 돌림 만들 때 보면 배란을 277개 사용했는데 딱 한 마리 성공했습니다. 한 마리. 나머지 다 어떻게 하면 다 중간에 버려야 됩니다. 잘못된 거. 절대로 쉬운 일이 아닙니다. 그런 생명들을. 그래서 많은 생명들을 이렇게 버려야 되는가. 사람 실험할 때는 더 그렇죠. 황우석 박사한테 난자 제공한 저들 많이 있잖아요. 제공했는데 그 난자가 많은 경우에 보면 다 폐기돼야 됩니다. 잘못돼가지고. 그래서 자기는 많은 여자들은 아주 희생정신이 강해가지고 이 가지고 참 좋은 연구하라고 줬는데 반드시 그렇게 되지는 꼭 않습니다, 보면. 근데 그렇게 돌리를 만들었는데 저거 어미하고 거의 같이 죽었습니다. 수명이. 세포가 분열할 때 자꾸 텔레미어라는 게 구두근 끝이 있는 게가 풀었다 여기다 자꾸 끝이 닳듯이 닳아버려요. 그게 다 닳으면 생명이 끝나는데 그게 이미 다른 거를 썼기 때문에 생명이 그렇게 길지 않았다. 이렇게 보는 겁니다. 생명이 길지 않았다. 소 복제하는 것도 보십시오. 9,000번 시도해가지고 그 70마리 사는데 3분의 다 죽었습니다. 얼마나 많은 소들이 중간에 다 죽어야 되겠습니까? 이거 실험할 때. 그걸 한번 생각해 보라는 겁니다. 그래서 인간 생명이 도대체 언제부터 시작되는가? 그리고 동물의 생명은 우리가 사람 살기 위해서 동물 생명 무시해도 되는가? 그리고 이거는 굉장히 비싼 치료 방법입니다. 아까 우리나라는 블루베리라 했는데 줄기세포를 가지고 이제 치료를 하는데 줄기세포가 또 어디 나와 있는가 하니까 배아에서도 나오지만 안 그러면 태반에서 많이 있어요. 태반에서. 그리고 사람 몸에서도 있습니다. 골수나 혈액에 좀 남아 있습니다. 근데 그것들이 줄기세포가 혈액에 있는 줄기세포는 주로 혈액만 되고 골수에 있는 줄기세포는 주로 골수만 되는데 혹시나 줄기세포이기 때문에 그게 다른 거로 될 수도 있습니다. 다른 거. 태반을 애 놓고 나면 막혔죠. 막혔죠. 나중에 그 애가 컸을 때 뭐 문제가 있으면 거기서 이제 줄기세포 빼가 처리하겠다는 건데 근데 이번에 보니까 그 태반을 갖다가 딴 사람들이 막 이제 빼가 섞어버렸잖아요. 근데 이번에 줄기세포 주사를 맞았다 그러는데 뭐 김기춘이나 최순실 여사가 근데 그게 맞은데 한 수백만 원씩 한 번 맞는데 돈이 엄청 비싸죠. 그리고 수억 원 경우에 따라 가지고 그렇게 굉장히 비쌉니다. 그래서 그 돈을 많은 사람들이 돈을 내기 때문에 이걸 열심히 연구하는 겁니다. 열심히 연구합니다. 근데 그 부작용이 있을 수도 있다고 이야기합니다. 그게 잘못돼가 이게 암이 될 수도 있고 또 다른 게 이게 뭐 피를 만들라고 넣어놨는데 피가 아니고 딴 거를 만들 수 있고 그래서 우리나라는 지금 불법입니다. 그 불법을 이렇게 지금 돈 많은 사람들이 해버린 겁니다. 돈 많은 사람들이. 그리고 그것도 목적이 뭐 미용 목적, 회춘 목적, 늙은 영감들 회춘 목적으로 이렇게 썼다 그래서 이게 정말로 윤리적으로 이게 타당한 건가 그렇게 쓰는 게 그걸 이제 물어보는 겁니다. 이 사람들 다 썼다고 여기 지금 제공되고 있죠. 그리고 이 생명공학 하는 거 보면 알겠지만 우리가 동물들을 엄청 학대를 많이 합니다. 생명공학 하는 사람들이 막 생명을 사랑한다고 이렇게 이야기하지만 자기들은 그렇지만 특별한 생명만 사랑하고 나머지 생명은 너무 학대를 하는 거예요. 이 학대하는 게 이 동물들 보십시오.
닭들을 저렇게 키웁니다. 닭들 저렇게. 알 노는 닭들. 평생 꼼짝도 알싹을 못 합니다. 저기 가보면 냄새가 그렇게 지독해. 병들이 다들 병에 시달려가지고. 그래서 저는 저 닭 공장을, 달걀 공장을 보고 제가 달걀 피조기 파는 거 안 먹습니다. 특별히 풀어놓은 닭이라든지 그런 것만 저는 먹고요. 냄새가 엄청 독합니다, 저게. 이게 잘 안 넘어가네요. 삼계탕 한 닭들은 그저 한 몇 주 만에 그저 고기가 되어 나옵니다. 고기는. 그리고 그 하기 전에 닭들을 이제 병아리 감별 하잖아. 병아리 감별. 달걀 놓은 닭을 만들려면 병아리 감별. 순 놓으면 어떻게 하나 그러면? 예? 죽인다고 알고 있어요. 죽이가 어떻게 하나요? 그냥 버리는 거 아닌가요? 죽이가 그냥 버리나요? 그게 보통 사람은 그렇게 생각하겠죠. 그 아까운 고기를 왜 그냥 버립니까? 예? 그 죽여가지고, 고기 해가지고 사료 먹이잖아요. 그 병아리 조그만 거요? 예. 나오자마자 순놈이라면 그냥 바로 갈아버리죠. 너무 불쌍하지 않나요? 그래서 독일은 얼마 전에 법을 만들었답니다. 병아리 감별해가지고 순놈 죽이서는 안 된다. 그 개업이 요새 법을 만들어졌습니다. 동물 너무 학대하죠. 그리고 젖소가 젖이 언제부터 나오나요? 젖소는 막 그냥 막 젖이 나오나요? 예? 새끼를 낳아야 젖이 안 나오나요? 그렇게 새끼를 이제 막 놓게 합니다. 그래요. 새끼를 안 넣으면 젖이 안 나오거든요. 그래서 또 병들면 저렇게 그렇게 산채로 막 저렇게 갖다 묻어버리고요. 닭이 저렇게 우리나라 닭들을 보면, 키우는 닭들 보면 다 부리가 한쪽에 없습니다. 스트레스 받아가 막 서로 쪼으니까 쫓지 말라고. 부리를 다 잘라 없애버려요. 그래서 너무 잔인하게 키우지 않습니까? 너무 잔인하게. 그러니까 저 얼마 전에는 저 구제역 돌았다 그랬나 그래가지고 돼지를 막 산채로 막 그냥 1,000만 마리, 2,000만 마리 이렇게 산채로 막 묻어가 죽이고. 아마 하늘나라에 올라가면 하나님 물어볼 줄 모릅니다. 너가 왜 이렇게 많이 한꺼번에 왔나? 막 하소연 하겠죠, 돼지들이. 그래서 동물 너무 학대하다 보니까 지금 엄청 여러 가지 병들이 많이 돌아다닙니다. 지금 사람들이 우리가 얻는 전염병의 거의 60%는 다 이 동물들에서 온 전염병이에요. 인수공동전염병이라고 그래요. 인수공동전염병. 에이즈, 사르스, 메르스, 지카 바이러스. 너무 깊숙한 생태계를 사람들이 다 파괴하면서 거기 있던 게 이제 퍼져 나온 겁니다. 퍼져 나온. 구제역 조류독감, 돼지콜레, 도적감. 너무 좁은 데 많이 가다 놓으니까 이 병이 돌아가지고. 그 병이 도니까 항생제를 그냥 먹입니다. 사료에다 그냥 섞여 먹어요. 사료에 뭐 특별한 항생제가 아니고 각종 항생제, 여러 가지 병이 한꺼번에 다 오니까. 그래서 우리나라가 지금 항생제 사용량 세계 1위 아닙니까? 그래서 이슬람 교도나 유대인들은 항생제 들어간 고기 안 먹습니다. 이건 학대한 고기라 그래가지고. 그러면 저 할랄푸드 이야기가 많이 나오는 할랄푸드는 아마 그 항생제 들어간 거 다 골라낼 겁니다. 그래서 먹이네. 그리고 광우병 왜 생겼나? 소한테 죽을 소고기를 먹은 거예요. 죽은 소고기를. 소가 소를 먹나요? 소가 풀을 먹지. 죽은 소 아깝잖아. 그걸 살려서 소한테 먹여. 그것 때문에 광우병이 생깁니다. 광우병이. 그래서 온갖 병이 다 생겼는데 나는 성경에 보면 모세가 정말 나는 하나님 사람이라고 믿는 게 모세가 성경에 이 율법책에 너가 자꾸 안 지키면 율법책에 기록되지 않은 모든 질병과 모든 병이
나 내릴 거다 그러는데 어떻게 자기들이 그때 알지도 못한 병이 막 내릴 거라는 이런 이야기를 할 수 있나. 온갖 병이 다 돌아다녀. 온갖 병. 근데 광우병 오늘 좀 이야기하려고 하는데 광우병. 그 소가 일어나지를 못하는 거예요. 소가. 왜 그러나 보니까 뇌가 스펀지같이 이렇게 굳어가지고 스펀지처럼 돼가지고 그게 죽은 소 고기를 먹였더만 이런 게 생겼는데 그래서 이걸 갖다가 그 원인이 밑에 프리온에 써놨어요. 프리온이 원인인데 프리온은 뭔가 하니까 단백질은 똑같은 단백질인데 성분은 똑같은데 단백질 결합 모양이 뒤틀려 버렸어요. 모양이 틀렸어요. 근데 이 프리온은 동료 단백질을 만나면 다 프리온으로 뒤바꿔 버리면 형체를 뒤틀어 버려요. 옛날에 저 드라큘라 영화 혹시 보셨나요? 드라큘라가 물면 그 물린 사람은 드라큘라가 되죠. 그거하고 똑같아요. 이 프리온이 그 형태. 친구를 만나면 프리온을 만나버려요. 그래가지고 이게 병균도 아닌 게 그냥 막 퍼진 겁니다. 병균도 아닌 게. 이 사람까지 옮겨가지고 그래서. 그래서 특별히 이제, 단백질을 만나려 그러면 어디서 만나나? 물렁물렁한 데서 만나잖아요. 피나 골수나. 안 그러면 내장이나, 뇌나. 이게 좀 물렁물렁하거든. 그래서 그거를 이제 못 먹게 난 거예요. 여기다 보면. 그게 특별한. 근데 우리나라는 어떻게 했나? 소고기가 아까운데 왜 내장을 먹어야지 내장을 그렇게 버리나? 그래서 우리나라는 미국하고 유럽하고 이제 봐가지고 이제 그 중에 제일 적게 버리는 것만 제일 간단하게만 해가지고 이제 우리가 들였습니다. 우리나라에. 그런데 이 광우병이 바로 올해 난 논문인데, 올해. 야생으로만 번져버렸습니다, 이게. 야생으로. 그래서, 미국의 24개 주, 카나다 2개 주에서 사슴에서 이게 나왔다. 이런 병이 나왔다고. 그 프리온이 어떻게 해서 야생으로 갔는지는 지금 분명치는 않습니다. 그게 아마 광우병으로 죽은 소가, 그게 어디 고기 널려있던 게, 늑대가 먹을 수도 있겠고요. 늑대가 먹은 게 야생으로 가가지고 이제, 늑대가 사인 게 어떻게 풀이든지 이런 데 얹히면 그게 먹어버리고. 이래서 이제 퍼진 게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이게 병을, 굉장히 참, 이런 전염병 굉장히 조심해야 되는데, 우리 전에, 메르스 우리가 아주 우습게 봐가지고 엄청 큰 문제가 벌어졌지요. 메르스도. 광우병도 지금 이렇게 된 겁니다. 그래서 조심해야 됩니다. 영국에 1년 살다 온 사람은 우리나라에 헌혈을 못 합니다. 광우병 때문에. 옮기면 안 된다 그래가지고. 근데 우리가 지금 너무 광우병에 대해서 안일하게 대처를 했지요. 성경은 이야기합니다. 죽은 짐승은 먹어서는 안 됩니다. 죽은 짐승. 그것도 소한테 소고기를 먹여놔요. 소한테 소고기를. 어디 닭한테 닭고기를 먹여놔요. 병아리한테 병아리 죽은 거를 먹여놔요. 너무 잔인하지 않나요? 사람이. 염소를 제 어미 젖에 삼지 말아라. 새끼는 젖을 먹어야 되는데 거기다가 삶으면 얼마나 잔인하나요? 그리고 환경 호르몬 좀 이야기하려고 그러는데, 환경 호르몬에 대해서 내가 이 학대한테 이게 들어간 이유가, 베트남 전쟁할 때, 에이전트 오렌지를 뿌렸지 않습니까? 사람이고 그냥 다 죽어라 그거죠. 그냥 살림이고. 근데 거기에 이제 들어갔던 게 중요한 환경 호르몬이 있었습니다. 그 일이 어떻게 벌어졌나 한번 보려고. 호르몬이라는 우리 하는 일이 생식기 발달시키고 번식하고 성장하고 혈당 조절하고 신진해서 이런 걸 하는데 환경 호르몬은 엉터리 호르몬이에요. 엉터리 호르몬. 그래서 어떤 일을 하는가? 여러분, 자연계에서도 호르몬 행세를 하는 게 있습니다. 여자들, 딸기 먹고 사과 먹으면 이뻐진다 그렇게 이야기하죠. 그게 여성 호르몬 행세를 하는 게 있습니다. 거기서. 콩도 그렇고요. 그래서 이뻐질 사람은 두부, 콩,
사과, 딸기 이런 거 좀 많이 드십시오. 이뻐지고 싶으면. 여성스럽지. 그 다음에, 의약품으로도 만들어냅니다. 성장 호르몬 이런 게 만들고, 그 다음에 뭐, DS 이런 것도 만들어냅니다. 근데 환경 호르몬은 이제 뭔가 하니까 많은 이 석유화학 제품에 이제 환경 호르몬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 환경 호르몬이 하는 게 뭔가 하니 엉터리 호르몬이기 때문에 우리 몸에는 뭐, 어릴 때는 성장해야 되고, 그 다음에 뭐 여러 가지 뭐 면역체내야 되고 할 일이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성장 호르몬 엉터리이기 때문에 열어야 할 때 닫아버리고, 엉터리 닫아야 할 때 열고, 이 호르몬이 열쇠 같은 거예요. 우리 몸 기능이. 우리 성장 호르몬. 어릴 적에는 닫았지만 크면 이제 그만 자라야죠. 닫아놔야죠. 그걸 안 닫고 자꾸 크기만 하면 어떻게 되겠어요? 밥만 축내지 어떻게 되겠어요? 자꾸 크기만 하면. 근데 환경 호르몬 이거를 잘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일이 벌어지나? 이뮬레이션, 흉내를 내는 거예요. 다이옥신이 이런 거는 여성 호르몬 흉내를 내는 여성 호르몬제 행실합니다. 그리고 다이옥신이나 DDE 해놨는데 DDT가 분해되면 DDE가 됩니다. DDT. 남성 호르몬이 못 나게 막아요. 그래서 이것도 좀 이상하게 생각하는데, 새들이 보니까 뭐, 어떤 둥지 보니까 알을 엄청나게 많이 낳아난 거예요. 이게 웬일인가 보니까, 순놈들이 순놈 행세를 안 해가지고, 그래서 암놈끼리 짝을 지어가지고 그냥 알을 그래 많이 낳아놨더랍니다. 번식이 되겠어요? 새끼가 나오겠어요, 그게? 그리고 요새, 동성애 남자가 많이 나온다고 하는데, 그것도 혹시 이런 원인이 있는 거 아닌가, 이렇게 좀 의심도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트리거링. 막 격반을 막 시키는 거예요. 세포 번들을 막 이상적으로 막 자꾸 하도록 하는 거예요. 이게 바로 암입니다, 암. 그래서 환경 호르몬이 발암 물질이 많습니다, 발암 물질들이. 기타 뭐 여러 가지 일을 해냅니다. 그래서 여기, 스티브 콜본이라는 여자가 자기는 환경에 굉장히 관심이 많고 한데 자기가 아무리 나이 많은 아줌마가 뭐 이야기하고 그래서도 안 알아주니까 그래서 나이가 많아가지고 박사학위를 받았습니다. 이 사람 보면 카나다 여자인데 그 동네 아줌마가 동네 할머니가 생겼어요. 그래가 이 책을 쓰고 엄청 유명해졌습니다. 이 책이 많이 팔리고. 그리고 여러 가지 관찰해 보니까 새들도 번수 잘 안 되고 뭐가 이상한 게 많이 있다는 겁니다. 그게 이제 바로 이 환경 호르몬 때문에 이래 됐다. 이렇게 이제 보고 있는 겁니다. 이 환경 호르몬들이 보면 지구상에 모두 다 돌아다닙니다. 자연 생태의 순환 법칙을 따라가지고 공기로 나가면 공기로 나간 게 비로 되어 떨어지죠. 먼지 떨어지죠. 물에 들어가면 그게 땅이 흡수되죠. 생물들을 먹죠. 생물들이 또 돌아다니죠. 온 지구상에 다 퍼져나가는 겁니다. 이 순환 과정을 통해서. 그래서 이 바다도 보십시오. 바다에 한번 들어갔다 그러면 바다가 여기에 어디가 대서양이가? 여기 대서양. 여기 대서양에서 바닷물이 올라갑니다. 난류가 올라가면 따뜻한 물이 올라가면 그래서 여기가 유럽이 어디 갔나? 유럽 여기 있네. 네, 거기요. 여기 유럽이 따뜻한 물이 올라갑니다. 그래서 여기 유럽은 아주 높은 지역이라도 따뜻합니다. 보면 이게 굉장히 높은데도 아시아는 이 정도 높이가 되면 추워서 살지를 못해요. 그렇다 이게 바다 밑으로 쑥 들어가 버려요. 들어가가지고는 이 돌아가지고 이리 와가지고 또 이게 아프리카 밑 돌아가지고 아프리카 어디 간 그리고 태평양 와가지고 여기서 또 돌아다니고 이렇게 돌아가고 여기 이렇게 다 섞입니다. 바다에 다 섞입니다. 일단 들어갔다 하면. 그래서 생물 모기 사슬을 통해서도 다 확산이 되고요. 그래서 지난번도 이미 이야기를 했는데 PAH라는 게 자동차 배기가스에서 많이 나오는 대기오염 물질입니다. 이게 나온 게 일단은 뭐 땅에도 떨어지고 물에도 떨어지고 생물도 들어가 바다 들어가겠지만 나중에 보면 어디에 제일 많이 가 있나? 흙에 제일 많이 가 있어. 흙에. PCB 땅에다 버렸는데 그럼 비가 식혀가지고 이제 강에 들어가고 이제 호수 들어가고 그러겠죠. 근데 어디 들어가면 흙에 하고 강바닥에 세디먼트 제일 많이 들어가 있어요. 그래서 온 데다 이렇게 섞입니다. 보면. 우리 아들이 카투사로 가가지고 외관 부대에 근무를 했는데 외관에 가가지고 근무할 때
거기서 나오는 물을 안 마시고 물을 다 생수를 마셨답니다. 그 부대 사람들은. 예, 거기 물이 안 좋다는 이야기가 옛날부터 내려와 있어가지고. 왜 그런가 하니까, 그 외관, 여기에다가, 베트남에 고엽제를 뿌렸던 그 다이옥신 들어간 에이전트 오렌지를 갖다 묻었다는 그게 말이 옛날부터 전해 내려와가지고, 그래서 물었답니다. 그래서 우리가 최근에, 최근은 아니지만 몇 년에 조사를 해봤는데, 여기에 다이옥신이 나옵니다. 다이옥신. 이 기준치 이상으로 나옵니다. 이게 안에. 그리고 딴 물질들, 이 물질들 보면 전부 다 기준치 이상으로 엄청 기준치보다 높게 나와서 거기서. 미국 사람들은 물건 낭비 엄청 많이 합니다. 보면. 우리는 기름이 아까워서 쏟아지는 거 우리 못 보고 있죠. 이건 펑펑 쏟아지게 놔둡니다. 미국 사람들. 제 동생도 미국에 살다가 한국에 오면요. 나는 비누 하나 있으면 거의 1년 쓰는데 미국에 있다 온 애들은 일주일이면 비누 다 써버려요. 어떻게 쓰나요? 예? 뭐 어떻게 말 쓰는지 몰라요. 막 확확 씁니다. 샴푸 뭐 확확 씁니다. 우리는 하나 있으면 한국 사람들 오래 쓰죠. 하여튼 미국 사람들 엄청 써버립니다. 그냥 혹시 이렇게 많이 나온 거예요. 이게. 그래서 얼마 전에 부천의 미군 기지도 또 이야기 나왔죠. 거기도 뭐 엄청 지금 오염돼가 있고. 용산 기지에도 오염이 돼 있을 텐데 그걸 우리는 참 너무 너그러워가지고 우리나라 지켜주는 것마저 고맙다. 그냥 우리가 다 떠맡을 형편입니다 지금. 근데 유럽의 어느 나라인가 내가 지금 기억을 좀 독일인가 어느 나라인가. 우리인데 뭐 할 필요 없다. 그냥 가서, 내 보상할 필요 없다. 그냥 여기 나온 거 땅만 처리만 하고 가라. 그게 딱 답이었습니다. 이 다육신 보십시오. 이렇게 베트남에 가서 막 비행기로 막 뿌려댔습니다. 다육신이 이렇게 뿌려댔어요. 그리고 어떻게 됐나? 그냥 다 말라 죽었어. 다육신. 이 다 말라 죽었어. 피해받은 어린이들 사진, 그 꼴을 보기 너무 비참한 꼴을. 이 다육신을 이 사람 먹여놨더만은 이 사람 6개월 만에 딱 저래 변했습니다. 다육신. 불쌍한 표 찍어주죠. 저 사람이 우크라이나 대통령이 됐습니다. 저래 되고. 보통 사람 혈액에 다육신이 보통 사람 수만 배의 다육신이 나왔는데 그거는 정적이 먹인 거로 봅니다. 정적이 먹이지 않고 다육신은 그렇게 나올 수가 없어요. 다육신은 요새는 일부러 만들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다육신이 분석하는 기관에 가야 다육신을 가지고 있는데 그 위험하기 때문에 사람들 다육신 분석하는 사람들 오래 붙들고 있으면 안 됩니다. 그걸로 구해가 먹였던 건데 저렇게 된 거. 이 다육신 피해받은 애 보세요. 그래서 저런 물질들 보고 이렇게 많은 피해들 납니다. 성경에 이런 말이 있습니다. 마지막 날에 땅이 슬퍼하고 거기 사는 자와 들짐승과 공중에는 새가 다 세잔할 것이고 물고기도 그럴 것이다. 그런데 이렇게 된 거는 과학기술의 책임이 엄청 큽니다. 과학기술이. 과학기술이라는 게 보면 하려면 돈이 있어야 되잖아요. 돈이 어디서 나오나? 과학기술 할 수 있는 돈이. 정부가 주거나, 안 그러면 대기업이 주거나, 거기밖에 안 나와요. 그러니까 기업이나 정부가 원하는 걸 할 수밖에 없는 겁니다. 그래서 미국의 연구비는 거의 대부분이 다 국방비에서 나옵니다. 국방비. 무기 개발하는 데서, 무기 개발하는 데서. 그래서 MIT를 Military Institute of Technology를 그래요. 막 여러 가지 연구를 하는데 그거 알고 보면 다 무기 개발하고 관계된 것이에요. 거기 돈이 제일 많이 들어가는 거예요, 돈이. 그리고 그 혜택은 인류에게 평등하게 돌아가지 않습니다. 부자들을 위해서 연구를 했기 때문에 부자들을 위해서 과학기술을 내놓고, 권력을 위해서 내놓고, 그런 거죠. 그리고 과학자들이 보십시오. 뭐 요새 다 논문 쓴다고 막 논문 뭐 표절했다 얘기 엄청 많이 나오죠.
논문을 써가지고 과학 업적 올려야 됩니다. 학술 업적. 그거 하기 위해서 연구를 하지. 무슨 인류를 복잡해서 이런 거 연구를 하지 않습니다. 과학기술이. 돈 버는 연구는 엄청 잘 됩니다. 아까 뭐 줄기세포 이거 얼마나 비싼 거예요. 그거 다 연구합니다. 아마 하지 말아도 합니다. 왜냐면 돈이 생기니까. 부자들은 뭐 얼마나 돈이 들어도 그냥 다 해내거든요. 다 돈을 지불합니다. 부자들이 뭐 돈이 없어서 못하는 거 아니거든요. 얼마나 엄청난 돈을 가지고 있어요. 그 돈이 돌아가니까 이 돈을 보고 이제 연구를 해내는 겁니다. 그래서 앞으로 과학기술은 자기 한 일에 책임지는 과학기술 돼야 된다. 과학기술이. 그리고 인류 평등과 인류를 위해서 봉사하는 과학기술을 해야지. 그거는 뭐 정부가 정책을 바로시면 할 수 있습니다. 정부는 얼마나 돈을 가지고 있는데, 근데 정부가 지금 제일 하는 게, 모든 나라 하는 게 제일 전쟁 준비하느라고 제일 돈을 많이 쓰잖아요. 거기 써서는 안 된다. 그리고 사회 속에서 사회를 위해서 봉사하는 과학기술. 뭘 봉사를 해야지. 사회 속에 들어가야지. 지금 과학기술을 하는 사람들이 전부 다 비밀스럽게 연구를 해요. 비밀스럽게. 그래서 물리학자는 화학학자가 하는 이야기를 못 알아듣습니다. 자기 비밀 용어로 다 이야기하니까. 심지어는 뭐 그냥 성경학자도 그렇죠. 성경은 읽기 쉬운데 성경학자들이 성경 해석하는 건 너무 어려서 못 읽겠어요. 국장님, 안 그렇던가요? 모든 학문이 다 그렇게 돌아갑니다. 사회를 위해서 봉사. 그리고 지수가 하나 세상을 위해서 과학기술을 봉사하는 그런 과학기술을 해야 될 텐데, 저게 언제나 이루어질까? 질문 있습니까? 교수님께서 이거 보시면 황우석 교수 그분 예. 생각나서 많이 추천을 하셨다고요. 예. 예전에 그런 일이 있었는데 어떻게 느끼셨는지 궁금합니다. 황우석 박사하고 저하고는 꽤 친했습니다. 왜 친했나 하니까 그분이 굉장히 사근사근합니다. 저인데 와가지고 인사도 정말 잘하고 막 그냥 생기고 잘생겼잖아요, 보면. 그래서 근데 나중에 보니까 그분이 관악구청장을 만나면 관악구청장을 자기가 뭐 그냥 뭐 아주 제일 존경하는 사람이라 그러고, 또 딴 사람 만나면 또 그러고, 그래서 이 사람은 참 듣기 좋은 말을 참 잘한다. 그래서 지정을 별로 안 했습니다. 너무 그냥 좋은 말을 해도 너무 그냥 존경하는 데 재놔놓고는 나중에 보니까 존경하는 사람이 너무 많은 거예요. 상태의 추위에서 별로 믿음이 가지 않으셨던 건가요? 예, 그 하는 행동이 그래서 별로 그렇지 않다. 그리고 말은 제가 제 강의에도 많이 했습니다. 근데 학생들 들어보면 그 방호수 박사가 이게 뭐 자기가 이런 연구하려고 그러는데 이게 윤리적인 측면 가지고 사람들이 못하게 한다 그러면 학생들이 억울해가지고 눈물까지 흘리려고 그러고 방호수 박사 도와야 된다고. 그런데 나중에 보니까 그게 많은 게 거짓말 아니었어요. 연구된 것도 아닌 거를 연구됐다 그래가지고. 그래서 나는 좀 깜짝 놀랐습니다. 어떻게 저렇게 얼굴 보면 저렇게 맑아 보이고 저렇게 사근사근하고 친절한 사람이 어떻게 그렇게 거짓말을 했을까? 그분이 좀 거짓말 했다는, 뭐 이렇게 한다는 건 그 학과의 교수들한테도 들었습니다. 그게 별로 신용할 사람이 아니라고 그러더라고요. 할아버지 하나 제가 다이옥신이 저희들의 생활에서 어디에 이렇게 녹아 있나요? 예를 들어 다이옥신 문과는 잘 몰라서는. 예, 다이옥신은 우리가 지금 일부러 만들지는 않습니다. 근데 저절로 생기는 게 있는데 어디 잘 생기는가 하면 쓰레기 태우든지 하면 그러면 생겨요. 지금 설명하신 것처럼. 그리고 아주 고온으로 이제 소화하는 게 있잖아요. 그런데 생겨요. 그러면 앞으로 GMO로 여러 가지 식물이라든지 곡식이라든지 또 동물한테 사용을 하잖아요. 예. 근데 지금 우리나라가 세계에서 가장 1위로 GMO를 많이 사용하고 있는데 그거에 대한 규제라든지 아니면 우리가 그거를 안 하고 싶다, 우리 사용하지 말아달라 이런
우리가 일단 법으로 GMO 아닌 거, GMO인 거 이걸 확실히 구분할 수 있도록 우리가 좀 선택할 수 있도록 해줘야 되는데 그게 지금 안 되고 있는 게 그게 제일 큰 문제고요. 그리고 지금 GMO를 안 하게 하려고 그래. 의국장님은 안 만들게 하고 싶잖아요. 네, 네. 그게 참 어려울 것 같아요. GMO를 지금 연구하는 사람이 너무나 많고 그게 지금 돈이 된다 싶으니까 막 열심히 연구시키는 겁니다. 그리고 그들이 영향이 있다. 예, 예. 그러면 원전이랑 GMO랑 어느 게 더 위험한 수준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까? 그건 내가 모르겠는데, 돼지 몸에 그 난을 이식시켜 그렇게 탄생하는 게 그게 이제 사람 간을 가진 돼지가 됩니다. 그래서 이제, 사람 간이 안 좋으면 그거를 딱 이식하면 된다. 돼지 잡아가지고. 근데 제 질문이 그겁니다. 그러면 돼지, 사람 유전자를 돼지 그만큼 섞었으면 이거는 몇 퍼센트 돼지고 몇 퍼센트 사람인가? 90% 돼지고 10% 사람이다. 그런 사람 돼지는 그냥 잡아도 되는가? 아일랜드 영화 혹시 봤나요? 예. 아일랜드. 거기다가 보면 자기 복제 인간을 만들어가지고 거기다가 나중에 자기 장기 이상 생길 때 갖다 쓰기 위한 거 아닙니까? 이제 이거는 사람하고 돼지만 달랐다는 게 그 똑같은 문제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사람 돼지 만드는 거나 생물 복제하는 건 아주 비슷한 점이 있습니다. 생물 복제를 이렇게 해가지고 이게, 돌리가 이게 죽어가지고 이게, 박제를 만들어 놨는데, 어떻게 해서 이걸 만드나 하니까, 복제양은. 생물 복제하는 방법이 이렇습니다. 난자하고 정자가 만나고 수정란이 되면 그 착상하면 바로 애가 됩니다. 근데 그 난을 빼가지고 그 세포 핵을 빼냅니다. 세포 핵을 빼내고 그 다음에 다른 세포 핵을 내 복제 인간을 만들려면 내 세포에서 핵을 빼가지고 거기 세포의 핵을 빼내고 그 핵을 여기다 집어넣는 겁니다. 그러면 이거를 난을 여자하고 착수시키면 그러면 내가 똑같은 사람이 태어나는 거예요. 그게 이제 복제 인간입니다. 양도 그렇게 해서 만들었습니다. 요거는 이제 난자, 수정난을 갖다가 이용한 거고, 수정난을 이용 안 하더라도 체세포에서 빼가지고, 세포 채취해가지고, 거기를 세포를 배양해가지고, 거기다가도 똑같이 세포 핵을 빼내고, 이거를 이제, 세포 분열하도록 하면 그게 되는 거예요. 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이제 생명 복제. 그러니까 태어난 게 이제, 돌립니다. 복제형 돌립니다. 이거를 이제 하는 방법에 보면 안에 세포에서 핵을 빼내고 다른 핵을 집어넣는 게 사람 손으로 합니다. 손으로. 그 아주 자그마한 걸 손으로 하거든요. 그래서 한국 사람이 아주 이거 잘하는 이유가 한국 사람이 손가락 제조가 너무 좋아가지고. 쇠젓가락 쓰는 사람이 한국밖에 없잖아요. 유럽 사람들은 손가락에 굵어가지고 젓가락 집을 줄도 몰라요. 근데 이거 할 줄 모르는 거예요. 그래서 한국 사람이 아주 기술 앞선 게 너무 손까지 제가 좋아, 이거를. 그래서 한국 사람이 해내는 겁니다. 치료용 단백질 만드는 거. 아까 젖소 나왔잖아요. 젖소 이제 우유에다가, 이약품 수정된 데부터. 그래서 많은 사람이 수정된 데부터 생깁니다. 이래 보는 사람이 많기 때문에, 그 낙태를 이제 하면 안 된다는 사람은 이제 저런 분들이고, 낙태도 괜찮다 하는 사람들은 어렵지요. 태어나기 전에는 생명이 아니다. 이래 보는 거겠죠. 그리고 이제 줄기세포까지 실험해도 된다는 사람들은 줄기세포 때까지만, 그때까지만 생명이다. 근데 이게 이제 41번 분열하면 이제 애가 태어나면 되게. 근데 문제는 14일쯤이래요. 그랬는데, 14일쯤, 8분쯤, 그 경계가 언젠가 하는 겁니다. 우리 확실히 모르는 거예요. 사실은. 그 경계는 아주 애매합니다. 그래서, 딱 때가 내기 어렵다. 그래서 요 줄기세포를 넣으면 이제 치료할 수 있는 병이 많이 있다고 봅니다. 그래서 아주 백혈병이라든지, 여기도 안 써져 있네. 백혈병이라든지,
안 그러면, 루게릭병, 그런 거 치료할 수 있다고 봐요. 그래서, 그런 불구로 태어난 자식을 가지고 있는 부모들은 이 주기세포 연구, 황우석 박사한테 아주 열광했죠. 이거 연구가 빨리 좀 낫게 해달라고. 근데 생명복잡한데 상당히 어려운 문제가 있습니다. 이 돌림 만들 때 보면 배란을 277개 사용했는데 딱 한 마리 성공했습니다. 한 마리. 나머지 다 어떻게 하면 다 중간에 버려야 됩니다. 잘못된 거. 절대로 쉬운 일이 아닙니다. 그런 생명들을. 그래서 많은 생명들을 이렇게 버려야 되는가. 사람 실험할 때는 더 그렇죠. 황수 박사한테 난자 제공한 저들 많이 있잖아요. 제공했는데 그 난자가 많은 경우에 보면 다 폐기돼야 됩니다. 잘못돼가지고. 그래서 자기는 많은 여자들은 아주 희생정신이 강해가지고 이 가지고 참 좋은 연구하라고 줬는데 반드시 그렇게 되지는 꼭 않습니다, 보면. 근데 그렇게 돌리를 만들었는데 저거 어미하고 거의 같이 죽었습니다. 수명이 세포가 분열할 때 자꾸 텔레미어라는 게 구두근 끝이 있는 게가 풀었다 이러다 자꾸 끝이 닳듯이 닳아버려요. 그게 다 닳으면 생명이 끝나는데 그게 이미 다른 거를 썼기 때문에 생명이 그렇게 길지 않았다 이렇게 보는 겁니다. 생명이 길지 않았다. 소 복제하는 것도 보십시오. 9,000번 시도해가지고 그 70마리 산다는데 3분의 다 죽었습니다. 얼마나 많은 소들이 중간에 다 죽어야 되겠습니까? 이거 실험할 때. 그걸 한번 생각해 보라는 겁니다. 그래서 인간 생명이 도대체 언제부터 시작되는가? 그리고 동물의 생명은 우리가 사람 살기 위해서 동물 생명 무시해도 되는가? 여기 인간 GMO도 허용할 건가? 인간 GMO. 유럽에서는 이게 불법입니다. 범죄입니다. 그래서 어떤 농부가 이제 GMO 키우는 게 발각이 돼가지고 이게 처벌받았습니다. 근데 그 농부는 나는 GMO 심은 적이 없다. 근데 이게 왜 날라오는지 모르겠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근데 카나다도 어떤 농부가 GMO 키우다 또 발각이 됐습니다. 카나다는 왜 조사를 하는가 하니까 GMO를 키우는 사람은 로열티를 내야 되기 때문에. 유럽에서는 처벌받아야 되기 때문에 서로 다릅니다. 근데 거기도 농부가 이야기해요. 나는 키운 적이 없는데 이게 왜 내인데 낳는가?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농부가 이야기한 게 사실이라 그럴 것 같으면 그 미국 학자가 하는 말 맞지 않다. 퍼져나간다는 건, 안 퍼져나간다는 건 맞지 않다는 거고요. 유럽 사람들이 한 말이 맞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사람도 이제 앞으로 GMO 만들려고 이제 노력할 겁니다. 아마 그럴 수도 있을 겁니다. 지금 워낙에 생물공학이 기법이 발달해가지고 우리 유전자를 조작한다 그러잖아요. 사람도. 그러니까 애를 골라낼 수 있다 그러잖아요. 그 사람 유전자를 GMO를 만드는 것도 그럼 허용할 건가? 그 사람들이 지금 생물공학자들 엄청 고생을 많이 합니다. 뭐 사람 잘 먹이려고 이제 뭐 살, 보리, 콩, 밀 이런 거 다 GMO 만들지요. 상추, 배추, 고추 그것뿐인가요? 뭐 돼지, 닭, 소 그렇게 다 하지 말고 막 사람을 막 GMO로 만들어버리면 간단할 건데 그냥 사람을 GMO로 만들어가지고 우리가 막 광합성화도 해버리면 식물 유전자 갖다 놔. 그럼 여러분 뭐 그래 안 먹을 수도 돼요. 배고프면 햇빛만 쬐면 됩니다. 그럼. 그럼 머리 염색할 필요도 없어요. 봄에는 연두색, 여름에는 초록색, 가을에는 노란색, 빨간색. 겨울에는 곰 유전자 넣어가지고 뭐 겨울 잠자도록 하면 되잖아요. 그럼 식량도 축 안 내고. 그거 용납할 건가? 제가 물어보는 겁니다, 그게. 그래서 얼마 전에 미국에서 사람 간을 가진 돼지를 만드는 데 성공했다 이렇게 기사가 났습니다. 실제로 키우진 안 하고 그 배아까지만 전 단계까지만 딱 완성했다 이렇게 나왔습니다. 그게 황우석 박사가 옛날에 만들려고 막 노력하던 건데 그 후원해 달라고 하던 건데 그게 바로 미국에서 이제 됐다 그럽니다. 그렇게 하기 위해서 어떻게 하는 건가? 돼지 세포를 빼가지고 거기다가 유전자를 이제 핵을 빼내가지고 그다음에 사람의 간을 만드는 유전자를 골라냅니다. 그거를 박테리아에 넣어가지고 막 번식시키고 간 하나만 해가 안 되겠죠. 간에 달린 연관기관들 다 해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얼마나 될지 모르겠어요. 그 양이 얼마나 될지. 그걸 빼내가지고 박테리아 넣어가지고 정수시켜가지고, 그걸 이제 돼지, 유전자 섞어가지고, 그래가지고 만들도록 하는 거는, 이 약품 만드는 건 이제 뭐 다른 곰팡이나 다른 데 보면 나오는 거 있잖아요. 다른 생물들이 만드는 거 있잖아요. 그 유전자를 이게 소가 가질 수 있도록 이렇게 해내는 겁니다. 그 유전자를 복제를 해가지고, 그래가지고 이게 소 유전자 집어넣어가지고, 그래서 탄생하면 그 우유에 그걸 가져온다는 겁니다. 그 다음에 줄기세포를 좀 이야기하려고 하는데, 줄기세포는 우리 수정란이 이제 세포분열을 합니다. 8번까지 분열할 때까지는 그냥 세포지 아무것도 안 해요. 근데 그거 지나면 꼭 같은 세포가 어떤 세포는 피가 되고, 어떤 세포는 근육이 되고, 어떤 세포는 골수가 되고, 이게 다 달라집니다. 가는 데 따라가지고. 그 갈라지기 전까지를 줄기세포라 그래요. 줄기세포. 그래서 줄기세포를 빼내려면 이제 수정란에서 8번 세포분열, 14일이나 15일쯤 돼요. 8번쯤 돼요. 그때 전에 딱 끊어야지 그때 그게 세포는 아무거나 다 될 수가 있습니다. 그걸 줄기세포라 그래요. 그 지나면 이제 사람도 보면 이제 팔도 만들어지고 다리도 만들어지고 하니까 이제는 그거 손대면 안 된다. 이렇게 이제 많은 사람들이 끄는 거죠. 그래서 이제 문제는 그겁니다. 여기 8번 복제할, 세포 분열할 때까지. 그럼 8번 세포 분열하기 전에는 그러면 사람이 아니라고 봐야 되는가? 사람은 언제부터 사람인가? 자궁에서 밖에 태어날 때가 사람인가? 안 그러면 자궁 있더라도 세포 분열해가지고 손 생기고 눈 생기고 머리 생기고 그때 사람인가? 안 그러면 수정 한 단계가 사람인가? 언제부터 사람이라고 보면 좋아요? 안 그러면 뭐 수정하기 전부터 막 그냥 난자가 있으면 그게 사람인가? 언제부터 사람이라고 생각해요? 일반적으로 탄생해야 되지 않나요? 탄생하고 난 뒤에. 그전에는 이제 사람이 아니라고 보고. 개념. 우리, 아가씨, 네? 저도 그렇게 생각해요. 저도, 예, 앉으시면. 예? 수정남부터. 여기는 어떻게 생각해요? 변태가 생기면서 그러니까 생기는 게 언제가 생긴 거야? 예? 뱃속에서부터 뱃속에서부터. 뱃속이 언제부터? 수정된 데부터. 안 그러면 세포 분열해가지고 팔다리 생기면서부터인가요? 바늘이 생길 때부터. 팔다리 생길 때부터. 그때는 이제 줄기세포 요거 좀 이용해도 되겠네, 그러면. 요 빼내가지고. 저 뒤에 총각님 언제부터 생기는 것 같아요? 팔다리 막 생기부터. 예, 그때부터 생명이다. 그래서 이제 사람마다 이제 다 다르잖아. 태어나야, 자궁 밖에 나와야 생명이다. 한 사람도 있고. 목사님은 언제부터 생명이라고 봐요? 두 분은 이유는 같이 일지 모르겠는데. 수정된 때부터. 국장님은? 그리고 이거는 굉장히 비싼 치료 방법입니다. 아까, 우리나라는 블루베리라 했는데, 줄기세포를 가지고 이제 치료를 하는데, 줄기세포가 또 어디 나와 있는가 하니까, 배아에서도 나오지만, 안 그러면, 태반에서 많이 있어요, 태반에서. 그리고 사람 몸에서도 있습니다. 골수나 혈액에 좀 남아 있습니다. 근데 그것들이 줄기세포가, 혈액에 있는 줄기세포는 주로 혈액만 되고, 골수에 있는 줄기세포는 주로 골수만 되는데, 혹시나 줄기세포이기 때문에 그게 다른 거로 될 수도 있습니다. 다른 거. 태반을 애 놓고 나면 막혔죠? 막혔죠. 나중에 그 애가 컸을 때 뭐 문제가 있으면 거기서 이제 줄기세포 빼가 처리하겠다는 건데, 근데 이번에 보니까 그 태반을 갖다가 딴 사람들이 막 이제 빼가 섞어버렸잖아요. 근데 이번에 줄기세포 주사를 맞았다 그러는데, 뭐, 김기춘이나 최순실 여사가. 근데 그게 맞은데 한 수백만 원씩 한 번 맞는데 돈이 엄청 비싸죠. 그리고 수억 원. 경우에 따라가지고 그렇게 굉장히 비쌉니다. 그래서 그 돈을 많은 사람들이 돈을 내기 때문에 이걸 열심히 연구하는 겁니다. 열심히 연구하는 겁니다. 근데 그 부작용이 있을 수도 있다고 이야기합니다. 그게 잘못돼가 이게 암이 될 수도 있고, 또 다른 게, 이게 뭐 피를 만들라고 넣어놨는데 피가 아니고 딴 거를 만들 수 있고, 그래서 우리나라는 지금 불법입니다. 그 불법을 이렇게 지금 돈 많은 사람들이 해버린 겁니다. 돈 많은 사람들이.
그리고 그것도 목적이 뭐 미용 목적, 회춘 목적, 늙은 영감들 회춘 목적으로 이렇게 썼다 그래서 이게 정말로 윤리적으로 이게 타당한 건가 그렇게 쓰는 게 그걸 이제 물어보는 겁니다. 이 사람도 다 썼다고 여기 지금 제공되고 있죠. 그리고 이 생명공학 하는 거 보면 알겠지만 우리가 동물들을 엄청 학대를 많이 합니다. 생명공학 하는 사람들이 막 생명을 사랑한다고 이렇게 이야기하지만 자기들은 그렇지만 특별한 생명만 사랑하고 나머지 생명은 너무 학대를 하는 거예요. 이 학대하는 게 이 동물들 보십시오. 닭들을 저렇게 키웁니다. 닭들 저렇게. 알 노는 닭들. 평생 꼼짝도 알싹을 못 합니다. 저기 가보면 냄새가 그렇게 지독해요. 병들이 다들 병에 시달려가지고. 그래서 저는 저 닭 공장을, 달걀 공장을 보고 제가 달걀 피조기 파는 거 안 먹습니다. 특별히 풀어놓은 닭이라든지 그런 것만 저는 먹고요. 냄새가 엄청 독합니다, 저게. 이게 잘 안 넘어가네요. 삼계탕 하는 닭들은 그저 한 몇 주 만에 그저 고기가 되어 나옵니다.